네, 안녕하세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 갑상선 내분비 외과의 김성모라고 합니다. 갑상선 수술에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관심이 많이 가지게 되는 로봇 갑상선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갑상선 수술을 하게 되면 흉터가 생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흉터를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접근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이루어졌었던 겨드랑이 접근법이라든지 아니면 유방으로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귀 뒤로 올라간다든지, 그리고 2014년도부터 구강으로 들어가서 하는 수술법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강으로 들어갈 때 아랫이빨과 아랫입술 사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과거에는 목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흉터가 잘 안 보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흉터가 생겼지만, 최근에는 입 안으로 들어가서 접근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접근법의 가장 큰 장점은 흉터가 전혀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잘 알다시피 입 안에 무슨 상처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상처가 되게 잘 낫는 환경입니다. 입 안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입술 안쪽으로는 전혀 그러한 힘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도 없고, 수분한 환경이고 그리고 따뜻한 환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흉터가 없이 입안 상처는 낫게 됩니다. 그래서 입안을 통해서 갑상선 암 수술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처가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술 시간이 이제 로봇 기계를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환자 이렇게 자세를 잡는 시간, 이런 시간도 거의 대부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반절제 수술인 경우에는 1시간 정도, 그리고 전절제 수술인 경우에는 1시간 반 정도로 수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갑상선 암인 경우에 비록 천천히 자라긴 하지만은 나중에 5년이나 10년 지나가지고도 재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주변에 있는 임파선, 즉 암세포들이 옆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깨끗하게 수술을 해야 되고, 그리고 로봇 수술인 경우에는 거의 10배 정도쯤 확대돼서 보이기 때문에 갑상선 뒤쪽에 위치하는 부갑상선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목소리 신경이 갑상선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 신경을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잘 살리는 것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로봇 구강 내시경 수술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의 단점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쪽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암이 주변으로 퍼질 때 중앙구역, 측경부 구역이 있는데, 중앙구역으로 먼저 암세포들이 퍼지고, 그리고 측경부 구역 쪽으로 암세포들이 퍼져나가게 돼 있는데, 측경부 구역까지 간 그런 많이 퍼진 암인 경우에는 구강 로봇 수술을 하는 경우가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측경부 쪽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귀 밑에서부터 여기 빗장뼈 아래쪽까지 임파선들이 다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술을 해야 되는데, 구강 쪽에서는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각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술은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한 암 덩어리 자체가 갑상선 피막, 그러니까 껍질을 뚫고 나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계를 움직임에 있어 가지고 암세포를 옆으로 퍼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제를 하게 되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절개 수술과 똑같은 효과를 내고, 그리고 똑같은 안정성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절개 수술에 있어서 저희가 근육을 많이 해치고 들어가서 갑상선을 봐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로봇 수술에서는 겨드랑이로 하나의 더 팔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목으로 하나의 더 팔을 이용한다든지 하는데, 저는 그거 대신에 이렇게 갈고리 모양처럼 만들어 가지고 근육을 당길 수 있는 것을 이제 제가 특허를 만들고 디자인 특허를 해서 그렇게 만든 새로운 기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시야가 훨씬 더 넓게 되고, 팔 하나를 사용을 덜 함으로 인해서 환자분께 고통을 경감시키고, 그리고 외부에 다른 상처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강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기계가 들어갔던 자리가 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으로 이렇게 당기게 되는데 보통 2주 정도쯤 지나게 되면은 당김이 심하고, 그리고 한 달 정도쯤 지나게 되면은 그 당김이나 유착 과정은 거의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 3개월 정도쯤 지나면은 거의 뭐 자기 수술한지 모르겠다라고 사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부어가지고 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뭐 3, 4일 지나면은 붓기는 다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계가 들어갔던 자리로 겉으로는 티는 안 나지만 모기가 물렸을 때 뭐 다 낫고 난 뒤에 만져보면은 올록볼록한 그런 느낌이 드는 정도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보통 3개월 지나면 살이 이렇게 차오르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통증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보통 수술 끝나고 난 뒤 2시간에서 6시간 정도까지는 일반적인 절개 수술보다는 조금 더 아픈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6시간 정도쯤이 지나게 되면은 아픈 거는 통증 정도는 거의 비슷하고, 근육을 많이 해치고 들어가는 정도가 적고 당기는 정도가 적기 때문에 목소리 퀄리티, 저희가 뭐 톤이라든지 아니면은 목소리 변화라든지 적은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수술하시는 분들 중에 뭐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뭐 아나운서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목을 많이 쓰셔야 되는 뭐 가수분이나 이런 분들도 제게 이제 구강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갑상선 암센터는 1년에 약 3,000건 정도의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분암 치료에 있어서는 전국에 약 60명의 환자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30명 내지 40명 정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약 50% 내지 70% 가까운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 찾아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난치성 갑상선 암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갑상선 암의 치료는 수술, 그리고 요오드 치료, 그리고 호르몬 치료가 되는데, 그러한 치료에 듣지 않는 암 환자들이 저희 병원에 와서 표적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힘든 수술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일반적인 갑상선 수술에 뭐 채소 침습 절개 수술이라든지 아니면은 겨드랑이를 통한 로봇 수술, 그리고 구강을 통한 로봇 수술, 그러한 것들이 다양한 저희가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환자분들의 요구를 저희가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암센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갑상선암 걸리면은 암도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면은 갑상선암 잘 낫는 암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 병원에서 보면은 다른 병원에서 고치기 힘든 암 환자들이 대부분 많이 오시고, 그리고 갑상선 암으로 이제 재발을 해서 수술을 6번, 7번까지 받으신 분들도 많고, 갑상선 암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도 대부분 많습니다. 수술이라는 것은 엄청난 이제 스트레스를 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 그리고 본인이 해당됐을 때는 아주 힘든 일일 겁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서라도 뭐 갑상선암 잘 낫는 병인데 그냥 수술만 하면 끝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 환자분께 큰 마음의 상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함께 잘 극복하고, 그리고 저희가 비록 난치성 갑상선암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도모하여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모든 갑상선암 환자들이 완치가 될 수 있는 길로 저희가 인도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